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료수 캔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글에서 영문으로 바꾸어 진행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한글화와 매뉴얼의 한글화가 서로 다르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쉬 모델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메쉬 오브젝트를 추가한 뒤 이를 변형해서 원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블렌더에는 10가지의 기본 메쉬 오브젝트가 있으며 새 파일을 시작하면 이 중 큐브가 기본적으로 장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메쉬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탭 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메쉬란 3D 장면에서 기본 구성 요소인 꼭지점, 모서리, 면을 이용해서 원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편집할지는 헤더에 있는 구성 요소 선택 모드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꼭지점 선택 모드, 모서리 선택 모드, 그리고 면 선택 모드입니다. 이것은 단축키로도 바꿀 수 있는데 키보드 1, 2, 3 버튼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꼭지점, 모서리, 면 선택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헤더에는 각 구성 요소를 조작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메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팝업 메뉴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V를 누르면 꼭지점 메뉴가 마우스 포인터 근처에 팝업 메뉴로 호출되고 컨트롤 E를 누르면 모서리 메뉴, 컨트롤 F를 누르면 면 메뉴가 팝업 메뉴로 호출됩니다. 이들 팝업 메뉴는 헤더의 메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툴바를 보면 메쉬의 에디트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툴바의 도구들과 메뉴의 각 기능들은 하나씩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때 간략하게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한번 외워두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툴바의 도구 대신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메쉬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거나 변환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변환할 때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그때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단축키를 표시해주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화면 왼쪽 아래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캔은 기본 메쉬 오브젝트 중에 실린더와 유사하기 때문에 장면의 큐브를 삭제하고 실린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수 캔 중에 제일 작은 캔의 치수를 자를 이용해서 재어봤더니 반지름이 대략 26mm이고 높이는 95mm였습니다. 저는 이 치수의 정확히 10배로 캔을 모델링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패널을 이용해서 마지막 실행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항상 마지막 오퍼레이터의 옵션만 보여주고 그 이전의 옵션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메뉴와 툴바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각각의 작업 또는 기능을 말합니다. 추가된 실린더를 편집하기 위해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능은 메쉬를 모서리를 기준으로 절단하여 디테일을 추가하는 기능인 루프 컷 앤 슬라이드 기능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메쉬를 절단할 절단선이 표시되는데 이것은 마우스 포인터에 인접한 모서리의 중간을 절단하는 선으로 모서리와 멀어지면 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절단선이 표시될 때 좌클릭하면 모서리들이 상하로 절단되고 절단선을 따라 새 모서리가 만들어져 모서리 루프가 됩니다. 이 모서리 루프는 마우스를 움직이면 기존의 모서리를 따라 슬라이드 되는데 이것은 절단선의 위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좌클릭하면 위치가 확정되고 대신 우클릭하면 슬라이드 기능은 취소되고 처음 절단된 중간 지점으로 절단 루프가 원위치합니다. 뷰를 회전시켜보면 절단선은 일직선이 아니고 실린더 둘레를 따라 그려진 루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서리들이 이어져 있는 이런 모서리 루프를 선택할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좌클릭하면 해당 모서리를 포함한 모서리 루프 전체가 선택됩니다. 가장 아래의 모서리 루프를 선택한 뒤 S키를 눌러 스케일을 조금 줄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루프 컷 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음료수 캔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루프 컷 앤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선택한 루프를 슬라이드 시키고 싶다면 루프를 선택한 뒤에 더블 G를 누르면 됩니다. 면 선택 모드로 전환한 뒤에 면을 Alt 좌클릭하면 모서리 루프가 아니라 면 루프가 선택됩니다. 이때 면을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로 루프와 세로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루프의 선택은 꼭지점 선택 모드와 모서리 선택 모드 둘 다 같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겠습니다.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I키를 누르면 인셋 페이스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 선택된 면과 닮은 꼴의 면을 선택한 면 안쪽에 만들어 넣는 기능입니다. 인셋 페이스를 한 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단축키 Shift Z를 눌러 와이어 플레임 쉐이딩 모드를 켜고 면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한 번 더 인셋 페이스를 실행한 뒤 단축키 Shift R 키를 눌러 인셋 페이스를 반복합니다. Repeat Last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다음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Alt M 키를 눌러 선택한 꼭지점들을 한 점으로 합칩니다. S 센터를 선택해서 중앙으로 합칩니다. 키보드 1을 눌러 꼭지점 선택 모드로 바꾼 뒤 중앙의 꼭지점을 선택해줍니다. G키를 눌러 선택한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선택된 그 꼭지점만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하지 않은 주변의 요소들도 함께 딸려서 이동하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블렌더에서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하는 비례 편집 기능으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이 디세이블로 꺼져 있는데 이네이블을 선택해서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도 비례 편집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데 단축키 O 키를 누르면 켜기와 끄기가 전환됩니다. 비례 편집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G 키를 눌러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선택된 꼭지점 이외에 주변의 선택되지 않은 꼭지점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셔널 사이즈의 값에 따라 주변에 영향을 미칠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값은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려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면 범위가 좁아지고 뒤로 굴리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범위는 화면에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원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니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십시오. 이 원은 이동, 회전, 규모의 단축키를 누른 후에 보입니다. 변환 단축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례 편집은 선택한 요소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와 가장 먼 요소가 서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데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감쇄됩니다. 옵션에서 프로포셔널 폴업 항목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감쇄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피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위쪽 부분만 좀 더 상세하게 모델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